동네 책방 문화사랑방 지지모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는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 동네 책방만의 브랜딩 또 홍보, 아카이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를 위해서 또 남해의 봄날의 대표님 그리고 민음사 콘텐츠 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아란 부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동네 책방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이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발표를 통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출판사이자 또 남해에 있는 동네 책방이기도 하죠. 남해의 봄날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 중인 정은영 대표님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에 정착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이력들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자생력을 갖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해의 봄날 출판사와 봄날의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영이고요. 오늘 그 책방들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남해의 봄날은 아름다운 남해안 예술의 도시 통영에 자리하고 있어요.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쫓아 일가 삶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지역의 가치 있는 콘텐츠를 담는 가장 아름다운 글을 책으로 소통합니다. 통영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공간, 봄날의 책방입니다. 이 두 문장은 저희가 외부적으로 소통을 할 때 항상 쓰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해의 봄날 책에 이 문장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날개에. 그리고 밑에 이 봄날의 책방은 저희가 봄날의 책방으로 소통할 때 항상 쓰는 저희의 이야기 문장이에요. 저희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의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문장들이 사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출판사이다 보니까, 책방이니까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또는 뭐 북토크, 현장 이벤트, 굉장히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되게 규칙적으로 실어보내고, 또 봄날의 책방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릇이기도 해요. 출판사가 메신저라고 하면 봄날의 책방은 그걸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음을 넘겨주세요. 남해의 봄날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모으고 엮는 곳이라면 봄날의 책방이 그 이야기를 세상으로 보는 소통의 문이에요. 저희가 출판사랑 책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봄날의 책방은 남해의 봄날이 만든 책만 파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뭐 책 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책은 비율이 저희 책방에서 한 10% 정도 될까요? 한 1, 20%? 그리고 다 이제 다른 출판사들 책인데 대신 저희가 남해의 봄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그런 결과 닮은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랑 닮아 있는 책들. 보시면 저희 남해의 봄날, 그리고 봄날의 책방. 서로 이제 자매 같죠. 남매 같기도 하고. 저희는 봄날의 책방을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출판사와 책방을 같이 할 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의 브랜드 스토리를 같이 엮어갈 수 있게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저희의 이름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예를 들면 뭐 남해의 봄날이 책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봄날의 책방이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남해의 봄날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일부러 이제 이 브랜드 스토리를 엮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름값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뭐냐면, 각자의 책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의 책방의 이름값은 얼마인가? 혹시 그걸, 액수로 매겨보신 적이 있나요? 예, 왜냐면 이름값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이름값이라는 단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여요. 이름값 하면 살아라. 너 이름값도 못하냐? 너 이름값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힐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방의 이름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다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책방 이름 이전에. 그래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제가 부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시죠? 태어날 때 자기 이름 누가 자기가 지을 수 있겠어요? 다 부모님이 지어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장명소에서 지어주거나 그러잖아요. 전 장명소에서 지어줘서 참 특징이 없는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게 나는 철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은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장명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짓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이름을 짓고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만든 책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든 책방은 제가 이름을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억이든 100억이든 1억이든 엄청난 그 가치와 기대감을 갖고 이 책방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책방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름 안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거기서부터 사실 브랜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름 값의 값은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가치예요. 가치를 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모, 무게, 중요성, 진가, 참뜻, 유용성, 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무게가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름이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의 가치가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하며 살아가려면 이 여러 가지 이 가치에 담겨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만든 브랜드, 내가 만든 책방의 이름이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무게감을 가질 거고, 어떤 그 유용성을 가지고 이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 이름들을 만들어 갈 때 이 이름이 하나, 둘, 그 안에 무게가 더해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1억이 되기도 하고 10억이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든 사람이 그 이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은 제가 지을 수 없었지만 제가 만든 회사, 제가 만든 브랜드는 제가 그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제가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 회사, 내가 만든 책방, 책임감은 어떤 이름값을 하고 있나, 지금 이름값 잘하고 있나? 근데 그게 그냥 뭐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치적인 것들의 그 많은 무게감들을 얘가 하나 둘 잘 펼쳐 보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브랜드의 가치가 그냥 오르지 않아요. 그런 브랜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제 출판사와 책방을 하기 전에는 이런 스토리텔링이랑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광고 쪽에 했었고. 근데 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옛날에 기업들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도 이제 계속 제가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름인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브랜드, 이 이름이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또 이름값 아깝지 않게, 이름값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스토리가 없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팬덤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조차도 그 안에 스토리가 다 숨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스토리텔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브랜드의 어떤 브랜딩에 있어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2시간짜리 특강인데 10분 안에 제가 지금 앞부분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의 그 이름값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기대치가 담긴 이름의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책방, 그 브랜드에 담고 싶은 기대, 그리고 이야기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원래는 이 스토리,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가치를 먼저 만들고 나서 브랜드가 나오는 게 사실은 순서예요. 나는 어떤 책방을 만들고 싶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만들어서 이 이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걸 펼쳐 보일 거야.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바빠가지고 그냥 내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색깔을 다시 입히는 과정을 해야 돼요. 순서는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 본인이 그걸 만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안에 또 다시 이제 가치를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순서는 사실은 이게 먼저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명을 지을 때도 태명을 지을 때는 귀엽게 그냥 재미있게 짓지만 진짜 그 아이의 호적에 올릴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한자까지 뭐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상관없어요. 아까 책임감 대표님 말씀, 작은 회사의 가치도 수십억이 될 수 있고, 큰 회사의 그 브랜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 가치가 땅바닥에 완전 떨어져서 정말 종이짝밖에 못한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의 그거는 크기를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남해의 봄날의 브랜드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남해의 봄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계속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통영에 내려와서 제가 사실 사업을 하려고 통영에 내려온 건 아니었고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1년만 있다가 서울 올라가려고 했는데 통영에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눌러앉은 케이스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지역이고 제가 전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보내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회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가야지라는 걸 처음부터 이제 1년 동안 고민해서 그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작지만 강한 로컬 출판사가 되겠다. 우리는 지역의 출판사고 규모를 키우지 않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근데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시달릴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 작은 규모의 그렇지만 강한 그 출판사를 계속 지역 출판사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겠다. 두 번째는 책을 만들 때 한 권 한 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정말 퀄리티 있게 만드는 출판사가 되겠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남의 문화 책은 믿고 볼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겠다. 다행히 그런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긴 해요.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 작지만 소중한 어떤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통영에 왔기 때문에 대안적인 삶의 가치들 그러니까 획일화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저희가 로컬 출판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희가 봤을 때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어떤 가치 있는 콘텐츠들을 기록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독자에게 전하는 출판사가 되겠다. 이 방향을 잡았어요.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 가치를 가장 잘 담는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남해라는 지역을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봄날이라는 단어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제 예명이 봄이었어요. 봄이었고 제가 남해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해의 봄날이 되고 그리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역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문화가 굉장히 편중돼 있는데 지역에는 문화적인 그 인프라도 약하고 그런데 저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문화의 새로운 봄날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담았어요. 그래서 남해의 봄날이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남해의 봄날을 지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저희가 책을 정성껏 기록하고 정성껏 잘 만들되 최선을 다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겠다. 그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출판사들은 저희보다 훌륭한 출판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책만 잘 만들어 들면 된다. 그게 첫 번째 미션인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출판사를 하다 보니 책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금방 깨닫게 됐죠. 너무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아무리 정성껏 잘 만들어도 독자들한테 전해지지 않으면 책이 발견되지 않으면 책의 수명은 금방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만든 책을 최선을 다해서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물론 부정한 방법은 하지 않지만 독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다. 그게 우리를 믿고 책을 맡겨준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우리를 믿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판사를 하면서 책방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출판사를 할 때 저희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출판사의 사무실은 항상 그 조용히 일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일을 못하고 그리고 통영에 좋은 책방이 없었어요. 그나마 있던 책방은 다 문 닫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통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책들을 더 최선을 다해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랑 결을 같이 하는 출판사들, 저희처럼 작은 출판사들 되도록이면 그런 출판사들의 좋은 책도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방을 열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출판사에서 굉장히 가까운 10걸음만 가면 되는 곳에 폐가가 있었고 그 폐가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폐가를 사들여서 저희가 이제 책방을 레노베이션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책방이 이제 출판사랑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전국적인 연구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출판사가 만들어지고 책방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브랜드가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담는 과정에서 책방이 생겨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네 번째 가치는 사실 저희가 출판사 하면서 한 2, 3년 지나서 새로 더 추가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서울에서 전 출판할 때는 서울에서 회사를 할 때는 뭐 연대, 뭐 상생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부끄럽지만 왜냐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랬고 항상 경쟁 PT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서 내려와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역의 굉장히 약자들 그리고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이제 대한민국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골목에 있는 작은 도시 어떤 골목 책방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컬이라는 것은 방해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출판사도 책방들도. 그래서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책을 내면서 저희 출판사나 책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책을 낼 때마다 이제 작은 책방으로 책정품인데 그 책을 내고 나서는 전국에서 책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책방에 찾아왔어요. 그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새로운 책방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켜가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사실은 자기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뭐 창업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든 순간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창업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뼈대가 잘 되면 그 브랜드가 굉장히 탄탄해지면서 많은 독자들과 많은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되는 거죠. 다음 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브랜드라는 건 사실은 지금 뭐 회사나 책방의 이름으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다 브랜드잖아요. 개별 브랜드예요.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스토리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 있죠. 보면은 왜 엄청 맛집들 찾아다닐 때 그냥 1, 2년 맛집 가는 사람 없잖아요. 수십 년 된 밥집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저 밥집이 그냥 수십 년 됐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뭐 한 3, 4년밖에 안 됐지만 또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들이 만들어낸 길던 짧던 그 안에 담긴 어떤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노하우, 정성, 어떤 인내 그런 것들, 그 가치에 공감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냥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뭐 모든 것을 좌우할 만한 뛰어난 맛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독자에 대한 뭐 이런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굉장히 이웃을 위한 어떤 평생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만든 책방의 브랜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브랜드가 언젠가는 팬덤이 생기고 언젠가는 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책방이 될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소통,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결국 브랜드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깊어지고 그 안에서 이름값이라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한 2시간 특강을 할 때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례와 더불어서 이제 방법론까지 쭉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10분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제가 던진 거죠. 아, 내 이름, 이미 이름을 지었으면 그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가치를 다시 작업을 해보세요. 내 책방이 지향할 가치는 뭐다. 내가 앞으로 지켜야 되고 키워야 되고 갖고 와야 될 것은 뭐다. 그게 철학이 될 수도 있거든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정리를 해서 문서화하고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지키고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이 브랜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에는 안 되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독자들도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얘네가 이런 책을 냈구나. 얘네는 이런 책을 파는구나. 아, 얘는 독자들을 이런 정신으로 대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작업을 브랜드, 아무리 크고 작은 브랜드도 상관없어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또 할 수 있겠죠. 네, 정은영 대표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브랜드 이름값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의 브랜드도 저는 나름대로 여러 책을 만드시는 방향성을 구축하면서 그 남해의 봄날이라고 하는 이 독자들이 기대하는 책을 계속 만들어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을 비롯해서 또 이영미 작가가 썼던 마녀체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지나쳤던,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으로서 엄마로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운동을 해야겠다, 체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새삼 그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의 에세이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그 봄날은 뭔가 특색 있는 책을 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께서 기획하고 계시는 브랜딩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책들인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그 지금도 나오고 있는 또 저도 재미있게 본 통영 예술지도 같은 것 역시, 그러니까 로컬 출판사도 로컬에 있는 동네의 서점으로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해의 봄날이 통영이라고 하는 곳과 함께 성장하고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뭐 다른 서점 대표분들께도 이렇게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된 협업을 좀 추천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지역성을 사실은 이 책방이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도 사실은 광의의 의미의 수도권이지만 각 지역에 자기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가 있고 골목 상권도 있고 그 책방은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에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책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성을 가질 때 책방의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져요. 물론 뭐 당장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여행객의 포션이 지금 더 높긴 하지만 그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지역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사라지면 안 될 컨텐츠들을 계속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출판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걸 하면서 책방의 역할은 저희가 발굴하고 기록한 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그걸 만들어 봤자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없으면 그게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통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책방에 와서 저희가 책방 지기들이 그래서 거의 저희 출판사 마케터 역할도 같이 하는데 저희의 이야기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저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통영의 문화예술기행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도 만들고 책도 만들었던 것이 처음에 저희가 통영에 왔을 때 통영은 문화예술 컨텐츠가 정말 풍부한 곳이에요. 지역에 소도시치고 이런 데가 없거든요. 거의 9개 분야의 그 무형문화재, 옛날로 말하면 인간문화재 분들이 계세요. 9개 분야에. 그 정말 보통 도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데인데 9개 너무 많고 뭐 문학이면 문학, 뭐 미술, 음악, 뭐 공예 모든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이 포진해 있는 곳이어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거를 저도 서울에 살 때 몰랐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계신 어떤 예술가들이 지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 그분의 기록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이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구전돼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문화가 돼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계속 예술 지도 만들고 그분이 살았던 흔적, 그분이 살았던 생각, 공방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통영을 알려면 이런 관점으로 통영을 바라봐라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게끔 그걸 만들고 전하는 역할을 책방하고 출판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역에 있는 작가가 낸 책은 웬만하면 책방에서 항상 책을 사줘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래요. 통영 관련된 책이면 정말 책이 너무 이상한 책이 아닌 한 다 사요. 다 사서 무조건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영 관련된 작가들은 저희 책방에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만 팔리는 책들이 많죠. 통영의 지역색, 통영 거성, 뭐 고성, 거제까지 좀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책을 지역의 책방에서 팔아주지 않으면 지역 작가들이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만들어도 소진되는데 그래서 일례로 제가 예전 일본에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나와의 출판사들이 지역 출판사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키나와는
일본 자체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역 출판사도 지역 책방도 굉장히 많은데 오키나와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책들이 그 오키나와 안에서는 1000권이 팔린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다 오키나와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책방들이 그 책을 엄청나게 소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책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역의 어떤 로컬 출판사들이나 로컬 책방의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지역의 책방들이 지역의 문화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의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속도를 멈출 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지역 출판사나 지역 책방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책방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생적인 이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오늘 정은영 대표님의 이 말씀, 서점의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 또 로컬성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고민들을 아마 이 발표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은영 대표님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